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 시옷. 이제 시옷이 오늘 강의하고 하나 내지는 이제 두 개만 하면 일단 시옷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옷 그다음에 뭡니까? 이응으로 또 넘어가겠죠. 자, 아무튼 꾸준히 우리는 매일매일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가 뭐죠? 목숨 숫자가 있네요. 목숨 수. 진짜 뭐, 단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목숨. 가능하면은 오래, 길도록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꿈이죠. 그래서 그 무병장수한다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총 같아. 대부분, 많이 특히 요즘 뭐 건강 세대에 그래가지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수명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약 125세까지 산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의 정설인데,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125세 살 때까지 그 요구하는 것을 못 맞추니까는 수명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겠죠. 자, 목숨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숫자는 획수가 매우 많아요. 그죠? 많지만은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뭐 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대부분 또 강의법이 그러더라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비사자고, 그다음에 한일자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다음에 장인 공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손숫자 이렇게 돼 있고,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획순이 좀 뭐 많아가지고 대학에서 한자를 강의할 때 이렇게 그냥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외우기 좋으라고. 4일이하고 0일이는 구촌 관계다. 그러니까 이 4일이하고 위에 0일이하고는 구촌 관계라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자원 해석이 안 되는 억지 해석이지만은, 그래도 외울 때는 이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학생들이 쉽게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한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마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목숨수. 자, 여기서 이 토는 사실은 이게 선비사자는 이게 늙을 노자의 이게 변형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즉 늙을 노자의 변형이 아니라 늙을 노자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리입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아주 명확한 해설이 없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숨수지요. 그래서 이 뜻은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길고 오래다, 이런 뜻도 있고, 장수하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목숨수를 가지고서 한번 또 우리 소리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자체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죠. 사, 뭐 공, 입구, 마디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불릴 주가 나오네요. 우리 쇠를 불린다. 그래서 옆에 쇠금자가 있는 거죠. 쇠금자. 즉 오래도록, 그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불에 달고 가지고서 아주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쇠불릴 주죠. 그래서 이게 보통 쇠로 만든 걸 뭐 주조한다, 주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울 주자, 주조. 그리고 뭐 주자, 쇠로 만든 활자죠.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목숨수의 세금자. 그러니까 오래다. 이게 이제 오래 기글롱이라는 뜻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글자 볼까요? 비칠 도자가 나오네요. 자, 비칠 도. 요거는 잘 쓰임새가 없는 그런 글자죠. 자, 요것은 어떻게 돼요? 이 목숨 숫자라는 것이 이제 길다, 오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밑에 불화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야? 불이 길게 오랫동안 타올라서 두루두루 주위를 갖다가 비춘다, 그런 뜻의 한자죠. 비출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육자를 써서 도육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뜻이 뭐냐? 천지가 만물을 양육한다, 그런 뜻의 낱말이죠.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빛을 도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한자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도육, 천지가 만물을 양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도가 있네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뭐 종교를 가져야지만이 기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 빌기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겠네요. 영어로 프레이라 그러죠. 프레이. 신에게 보이시자는 제탁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그죠? 신에게 제탁 앞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래오래 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아주 제일 좋은 거지. 병이 들고 또 치매로 고생하고 또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이랑 주가 나오네. 밭이랑. 저는 이 시골서 자라질 않아가지고서 무슨 뭐 논이나 또 이렇게 밭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뭐 신기하기보다도 농촌 이런 뭔가 농촌 생활의 어떤 그런 갈망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기차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이렇게 뭐 승용차를 가지고서 어디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야외를 갔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과 들이 많아가지고서 그죠? 어디든 보면은 논밭을 갖다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밭. 그래서 저는 밭과 논에 대해서 어릴 때는 그 개념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먹어가면서 논은 쌀을 재배하는 곳이고 밭은 이것저것 그냥 뭐 콩도 심고 뭐 상추도 메고 뭐 상추도 심고 이런 게 밭이구나. 그걸 이제 조금 늦게서야 제가 깨달았죠. 자, 그래서 이 밭이랑 주는 옆에 밭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랑 주예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수가 소리가 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밭이랑 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큰 밭에 이 숫자가 이제 길다, 오래다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요것은 자원 해석을 굳이 하자면은 큰 밭에 길게 이어진 이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랑이라는 게 뭐예요? 밭과 밭 사이에 어떤 그 경계이죠, 경계.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파생이 돼서 분류,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이 파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범주라는 우리 용어를 쓰죠. 이 범주 안에 든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범주는 이제 법범자를 쓰면 되겠죠. 법범자. 요거를 이제 써서 범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획수가 적지 않네요. 자, 요런 걸 쓸 줄 알아야지만이 제법 그래도 한자 쓸 줄 안다. 이렇게 또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울 숫자가 나오네요. 뭔가 드리운다. 자, 요것은 땅이죠, 땅. 땅에 수분이 모자라서 땅으로 쭉 늘어진 풀을 그린 그런 상형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뜻이 약간 파생이 돼가지고서 풀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북쪽이라든가 어떤 사막 이런 데는 풀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이 뜻이 좀 확산이 돼가지고 변방 지역을 또 뜻하는 그런 한자가 또 되겠죠. 변방. 그죠. 그래서 변방 지역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어떤 축 늘어진 어떤 이 풀의 그런 그린 거니까 요건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이 상형자를 가지고서 이제 소리 글자를 또 이제 만들어 주겠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졸수 또는 졸음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것은 옆에 눈 목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눈 목자 플러스 드리울 숫자네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드리워져. 툭툭. 그죠? 그런 뜻이죠. 즉 눈꺼풀이 자꾸만 아래로 드리워져서 졸음이 온다. 잠을 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면. 역시 수면도 뭡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눈 해가지고 백선미자 소리 글자 해가지고 수면. 보통 우리 뭐 8시간 정도는 하루에 수면을 취해야지만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저는 뭐 평균
8시간 뭐 이상 자는 적도 있지만은 평균 저는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물론 날씨가 더 걸 때는 뭐 오침도 즐기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평균 집에서 뭐 한 12시 전후에서 눈을 감고 잠이 오던 안 오던, 그리고 그냥 새벽 5시 반, 6시면은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뭡니까? 또 잠이 또 많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졸음수였습니다. 자, 졸음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혼수 상태라고. 그 혼수 그러면 이게 저물온자예요. 저물온자. 저물온자. 그러니까 혼수라는 게 뭐예요? 아주 정신없이 잠을 자는 거죠. 즉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일.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하죠. 혼수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우가 나오네요. 우편우. 옛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표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무슨 매니아 정도급은 아니고, 무슨 뭐 국민학교 때 무슨 뭐 8.15 광복절 기념 우표, 뭐 대통령 취임 뭐 기념 우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 때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에 가면 그 우표를 사려고 줄을 막 기다리면서 산 기억이 나요. 마침 우리 그 이모부께서 우체국에 근무를 하셔가지고서 좀 쉽게 기념 우표를 갖다가 구입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우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멸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표, 지금도 아마 우표를 갖다가 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옛날 보니까 무슨 명동이라든가 어디 동대문 그 운동장,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근데 보면 이제 우표를 갖다가 사들이는 또 뭐 옛날 돈이라든가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우편우. 자, 우편우자는 왼쪽에는 들이울 숫자. 들이울 숫자는 제가 앞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들이운다 하면서 뭡니까? 변방이라는 그 지역을 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변방을 뜻하는 들이울 수 플러스 언덕부지만, 언덕부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주로 언덕을 뜻하고,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고릅자를 뜻해요. 고릅.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예요? 변방에서 오는 문서나 물건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에, 그죠? 배송해주는 그런 일종의 우체국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로 이것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체국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채자는 갈마들 채자를 쓰는데,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쓰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졸음수 우편우가 되겠네요. 예,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자, 드디어, at last, 이루다, 이룰 숫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드디어, 이룰 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위에는 8, 8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요거 우리 많이 공부했죠? 돼지 시자라는 부수 글자죠. 그러니까 돼지를 뜻하는 걸 거고, 밑에는 시험시험 갈착, 왔다 갔다 이런 뜻의 글자죠. 그럼 이건 돼지가 나왔으니까는 돼지들이 길을 갖다가 나누어서 달린다. 이것이 이제 원뜻이 되겠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드디어 이룰 수냐? 이걸 계속 이어서 한번 보면은, 돼지들이 달아났어. 그럼 이걸 그냥 달아났으니까 그래, 네 갈 길 가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달아나는 돼지를 잡는 뜻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달아나는 돼지를 잡는다는 데서 드디어 이루었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8마리의 돼지를 갖다가 따라가서 다 잡으니 뜻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워서 공부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드디어서. 우리 보통 이제 집 가짜 보면 여기도 이제 돼지 시자가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에 가시게 되면은 집 밑에 돼지를 이렇게 기르는 그런 집들,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시대가 흘러가지고 많이 없어진지 모르지만은 이런 집들이 그래도 중국 어디 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드디어 수, 이룰 수, 이렇게 되겠네요. 뭐 임무 수행 할 때도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걸 가지고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쪼출축이, 쪼출축. 자, 쪼출축은, 위에 요 나누다, 8팔. 요것만 빠진 상태에서 이 글자가 이제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뭘 쫓아간다, 축출한다, 내보낸다. 우리 이런 말 쓰죠? 축출. 자, 그래서, 자, 요것은 뭡니까? 계속 돼지를 가지고서 이제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잡은 돼지들 중에서 뭐 한 마리가 됐던 두 마리가 도망을 갔어. 그래서 그걸 쫓아간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축출이죠. 내보낸다. 그러니까 따라잡는 거가 아니라 내보낸다. 약간 좀 상반된 그런 어휘가 되겠네요. 자, 쪼출축이었습니다.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대자가 나오네요. 자, 계속 이 글자는 돼지 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대. 그런데 왼쪽은 언덕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물이 대자가 될까요? 요것은 이제 원뜻은 떨어지다라는 뜻의 글자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전쟁 같은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성벽을 갖다가 막 병사들이 막 올라타잖아요. 사다리를 타고도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서 막 물 같은 거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화살 쏴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는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의 병사들을 갖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떨어지는 그 무리들이 상대편 적군의 군대 무리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다. 그래서 군사들의 무리를 갖다가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무리대. 무리의 장은 뭡니까? 대장님이 대장. 우리나라의 대장 별 4개인가요? 참고로 우리나라 군인은 스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떨어질 추자가 있네요. 바로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리대라는 것이 성벽을 언덕에서 성벽을 올라오는, 언덕을 기어오르는 성벽뿐이 아니라 올라오는 적의 군사들을 갖다가 화살, 뜨거운 물, 우리 행주산성 기억나시죠? 행주에다가 막 돌 같은 거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적군들이 그냥 떨어지고 맞고 그런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이걸 조금 더 뜻을 갖다 물이라는 뜻, 그래, 너는 이거 원뜻이 원래 떨어지는 건데 물이되라고 쓰였으니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그 뜻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흑토자를 갖다가 보강시킨 거죠. 그래서 흑토를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뜻을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떨어질 추가 되겠습니다. 추락, 그죠? 떨어질 낙자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가능하면 이제 서판은 쓰지만 이제 획수가 좀 복잡한 거는 그냥 약간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에 무슨 뭐 비행기가 온다. 그럼 뭐 밑에서 미사일을 쏘든 뭘 방공포를 쏘든, 그죠? 그래서 추격. 그냥 떨어뜨린다. 격추가 되겠네, 격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질 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드디어 수, 이루수를 가지고서 만든 그런 글자였죠. 자, 이제 또 뭐가 나오죠? 아제비숙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아제비숙? 우리 여러분들 뭐 작은아버지 얘기 듣습니까? 삼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거 뭡니까? 윗상자에다가 작을 소. 그죠? 오른쪽은 또 오자. 이게 손을 뜻하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로는 삼촌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콩이라는 뜻을 가지고 콩. 그래서 콩을 거두다, 손으로. 이것이 이제 이 콩을 이제 손으로 따는 거죠. 따는 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 그럴까요? 한 폭의 콩이죠. 그래서 이 뜻을 갖다가 이게 잠깐만 아제비 삼촌 뜻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풀초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콩숙이라는 글자를 따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숙맥불변이라고, 콩과 보리를 갖다가
구분을 못한다. 아유, 아주 쑥맥이야, 쑥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글자가 이제 콩숙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제비 숙. 요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삼촌. 이제 보통 결혼하기 전까지는 삼촌이라 그러고, 또 결혼하면 작은아버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숙부님 그러죠? 그럴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제비, 작은아버지. 자, 이제 한번 요걸 가지고서 한번 소리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독할 독자가 나오네요. 감독. 뭐 야구 감독이 됐던 축구 감독이 됐던 농구 감독이 됐던 영화 감독이 됐던 감독이에요. 자, 위에는 뭡니까? 삼촌, 작은아버지. 되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엄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주 그냥 뭐 남 대하듯이 못하니까는 그 정이 있으니까는 그 좀 엄격하게 못하죠. 그 엄격하게 못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삼촌이 대행해 주는 거야. 조카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삼촌이 밑에는 눈 목자죠. 눈을 부라리면서 그죠? 조카들을 갖다가 감독한다. 니들 시끄러 공부 열심히 해. 삼촌도 혼나.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감독할 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역시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삼촌이 좀 악역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 모양새가 좋았던 모양이죠. 뭐. 감독할 독. 하지만 요즘 조카들을 갖다가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감독하는 그런 삼촌이나 작은아버지 봤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을 숙자가 있습니다. 맑을 숙자. 요것은 뭐라 그럴까요? 여성 이름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정숙이, 영숙이, 뭐 기타 등등. 대개 보면 이제 숙자 하면은 상당히 여성 이름에 많이 쓰인다. 자, 요것은 아제비 숙. 그 다음에 물 숫자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소리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생각할까요? 삼촌이 웬일로 물 아주 세수를 깨끗이 했어.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졌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쓰기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숙자. 그 여기 뭐 이제 뭐 숙녀, 그죠? 숙녀라는 용어도 있고 또 숙명, 맑고 밝다. 숙명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숙명 여고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요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할 독, 맑을 숙자였어요. 네, 고요할 적자가 나오네요. 고요하다, 적막, 한적하다, 그죠? 되게 보면 이제 주말에 좀 아주 도심을 벗어나서 고요한 곳에 가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힐링에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고요할 적. 위에는 집이에요. 그죠? 밑에는 아집이 쑥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삼촌이 그냥 뭐 엄하고 그러니까는 조카들이 집에 오면은 삼촌이 없나 딱 보는 거야. 없으면 또 막 그냥 막 또 뛰놀고 하겠죠. 근데 딱 아집이 삼촌이 있으면은 떠들면은 이건 뭐 박살 나니까. 그죠? 조용해야죠. 그러니까는 집에 무서운 삼촌이 오셨다. 또 있으니까는 조카들이 다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집이 뭡니까? 고요해졌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겠죠. 적막하다, 한적하다. 한적은 한가할 한자죠. 문문자에다가 요 나무 목자 쓰면 돼요. 한적할 한, 한가할 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애 또는 친척척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뭐 우리 친척이야, 우리 외척이야,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친척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할 때 친척이고 또 외척은 어머니 쪽으로 또 외척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것은 뭘까요? 아제비 수계, 그죠? 아제비 수계 이렇게 창과자가 있네. 창과자. 옛날 그 시족 사회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위에 윗상자 어른 적어서 아이 할 것 없이 그죠? 자, 창과자예요. 창과 도끼를 들고 모이니
왜 모여? 우리 집안 우리가 살리자. 그거죠. 그래서 모두 친척 관계다. 우리는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 뭐랄까 이런 게 강했죠.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국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 터지면은 왕은 달아나 버리고 우리를 갖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우리 마을, 우리 집안은 우리가 지키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보다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이런 문중, 우리 시족 사회를 갖다가 더 지키는데 더 많은 부분이 강화됐던 그러한 그렇게 민족성을 그렇게 이제 길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결의 친척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척 외척할 때 이 글자를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척은 친할 친, 외척은 이제 바깥 외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고요할 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리 글자 시옷 부분 처음에는 목숨 수를 가지고서 세불일주, 비칠도, 그리고 빌도자, 그 다음에 밭이랑 주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드리울 숫자 해서 졸음, 수면, 그죠? 뭐 혼수 상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편, 우체국 할 때 우편 우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돼지 시자 집어넣어서 드디어 이루었다, 드디어 수 할 때 고 글자, 쪼출 축자, 무리 대자, 떨어질 추자 공부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제비 숙자 가지고서 감독할 독, 그리고 맑을 숙, 그리고 고요할 적과 결의 척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사족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었죠. 자, 모디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